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프레지던트 데이입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두 사람은 조지 워싱턴과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선거의 해에 그 이유가 관심이 갑니다.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들이 서로 치고받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후보로부터 몰매를 맞는 사람은 가장 크게 떠오르는 마이클 블룸버그 후보입니다. 블룸버그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부통령 후보로 고려한다는 루머가 흘러나왔고 선거 자금은 지금까지 4억 달러를 썼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라스베가스 토론에 참석할 수 있을지, 자격이 주어진다면 참석하는 게 좋을지가 주목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 측근을 돌봐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법무장관에게 전 법무부 사람들 1,100명이 사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임 안 할 줄 알면서 이런 성명서를 내는 이유는 법무부는 다른 행정부처보다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중국 시진핑 주석도 곤란해졌고 미국인 감염자도 늘어났습니다. 메르스에 크게 되었던 한국에서 이번에는 코비드-19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들의 행동 반경을 추적하는 게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미국 보도도 나옵니다. 실업률이 낮아도 대학 졸업생의 약 반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미국을 택하라고 압박하지만 유럽은 독립적 입장 지키기 쪽으로 향합니다. 유럽의 입장에선 미국도 중국 못지않게 위협이라고 계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지금 헤드라인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있는 동안에도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들의 그 치열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공방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프레지던트 데이이기 때문에요. 원래 그 미국의 프레지던트 데이는 전현직 그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까지 모든 그 대통령을 생각하고 대통령이 한 일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런 날이죠. 그런데 이제 조지 워싱턴의 초대 대통령의 생일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월 22일경이다 해서 2월의 세 번째 월요일을 프레지던트 데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더 힐에 대통령 전에 그 백악관에서 일을 했고요. 그 아들 부시 대통령 당시에 백악관의 그 웹마스터로 일을 했고 대통령에 관한 백악관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책을 쓴 한 그 작가가 제인 햄튼 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어피니언으로 길게 써놨어요. 더 힐에 왜 미국에서 그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16대 대통령 때는 이미 이제 그 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화당이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사랑을 받는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한다. 왜 사랑을 받는가를 적어놨는데 조지 워싱턴은 사실은 군인이었다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조지 워싱턴을 그 전쟁 당시에 말하자면 군 대장, 통수권자로 임명을 한 사람이 존 아담스잖아요. 그리고 이제 존 아담스가 2대 대통령이었고, 존 아담스의 와이프가 미국에선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여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에브리게일, 그 아담스가 남편의 가장 가깝고 또 가장 효율적인 자문이기도 했고, 이 에비게일 아담스가 제일 처음 조지 워싱턴을 본 게 매사추세츠에서였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남자를 보고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존 퀸시 아담스의 엄마예요. 난 정말 첫눈에 반했어. 나는 조지 워싱턴에게 첫눈에 반했는데 그 품위가 있는데 아주 거북한 품위가 아니라요. 품위인데 dignity in easy.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면서도 품위를 지키는 사람, 젠틀맨이고 군인이고 그 온건한 말하는 것 하나하나와 그 표정,
그 사람의 그 영혼, 여보, 나는 반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링컨의 경우는 16대 대통령,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하러 쭉 가는데 그 당시에 2만 5천 명 정도 참여를 하는 그 취임식이었대요. 그 취임식에 가기 전에 뉴욕에 들러서, 뉴욕의 어느 동네라고 하던가요? 이 동네에 백화점 이름 있는 그런 동네던데요. 웨스트필드든가요? 네, 웨스트필드를 뉴욕에 방문을 하고 나서 취임식장으로 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여정이죠. 말 그대로 해서 갔는데 왜 뉴욕에 갔는가 하면은 11살 소녀 이름이 뭐든가요? 그 소녀가 그레이스라는 우아한 한국 분들 그 이름 많이 갖고 계시는 이름이네요.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11살 소녀가 1860년대에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제 뭐 군인으로 등등 아니 이제 뭐 노예 뭐 이런 등등으로 많이 유명해졌지 않았겠어요? 저기 11살짜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얼굴이 너무 가느니까 이렇게 그 얼굴에 수염을 기르는 게 좋겠다. 인상이 좋게 하려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염을 기르고 그 수염 기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녀가 사는 그 고향으로 이 아브라함 링컨이 방문을 하고 취임식장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한 그 소녀의 의견을 지금은 쇼업하느라고 그러는 거 너무너무 많지만 대통령들의 국정연설장에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그렇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때 1860년대만 하더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진정성이 있어서 그 바쁜 사람이 교통수단도 뭐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그 소녀를 만나러 갔었는데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 링컨을 보려고 사람들이 뭐 미시건에서 어디서 굉장히 많이 왔노라.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미국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물론 그 조지 워싱턴은 영국으로부터 그 독립전쟁 할 때 정말로 그 힘들게 싸웠고 그리고 이제 삼선을 거부한 사람이잖아요. 미국이 그 대통령제가 4년 내지는 재선하면 8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그 특별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워싱턴의 경우는 그렇게 그러한 형태로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의 경우는 소중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챙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충성, 나에게 충성을 해라. 지금 이 사람의 표현이에요. 이 작가의 여러 권의 그 백악관과 대통령에 관한 책을 쓴 작가의 얘기입니다. 충성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슈퍼맨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뭐라고 할까요? 하나하나 국민들을 굉장히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을 한다. 그리고 역시 그 조지 워싱턴이나 아브라함 링컨이나 미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이고요. 오늘 프레지던트 데이를 맞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프레지던트 데이에 지금 핏 브리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들리지를 않아서 앞에 텔레비전이 안 들리니까 저희는 항상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그 텔레비전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이렇게 모색을 해놓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네, 됐습니다. 이렇게 모색을 해놓고 그리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앞에 다 텔레비전이 있어서요.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민주당에서 예비선거 후보들이 나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곳에 본인이 미리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해놓고 그래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렇게 포커스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민주당 후보들에게 다 쏠리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리 가잖아요. 아이오와주, 뉴햄프셔주 뭐 이렇게 오늘도 내일도 어딘가를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민주당 후보들끼리는 주말에 있었던 일들이 조 바이든은 샌더스를 공격하고 샌더스는 마이클 블룸버그를 공격하고 또 에이미 클로바셔도 마이클 블룸버그를 공격하고 핏 브리지지도 마이클 블룸버그를 공격하고 마이클 블룸버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트럼프 대통령만을 공격하고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는 핏 브리지지를 공격하고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어떻게 동성애자가 그럴 수가 있어. 뭐 무대에서 키스나 하고 그럼 되겠어? 우리 미스터 프레지던트와 함께 했더니 핏 브리지지가 하는 말이 우리는 주로 이 공식 석상에서는 키스를 하지 않고요. 그 남자인데 허스번 앤 와이프잖아요. 허그만을 하죠. 그리고 러쉬 림보와 같은 사람이 말하는 가족의 가치, 패밀리 밸류를 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이런 데서 이제 핏 브리지지의 매력이 있는데 팍스의 TV와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주말에 핏 브리지지는 거기까지만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다 알아듣죠. 아, 러쉬 림보라는 사람이 정식으로 결혼한 것만 4번을 한 사람이지 패밀리 밸류를 얘기하면서 저는 결혼에 대해서는 뭐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을 상관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패밀리 밸류, 가족의 밸류를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러쉬 림보가 그렇게 선거운동원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정식으로만 3번 결혼을 한 사람이지 두 사람 합쳐서 7번 결혼을 했네. 핏 브리지지는 뭐 아직 그 나이가 젊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 사람에게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사니까 어느 것이 패밀리 밸류인지는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힘들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핏 브리지지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공화당으로부터의 공격 역시 그 마이클 블룸버그에 대한 그 백악관의 공격이 지금 그 강해지고 있고요. 마이클 블룸버그는 지난 주말에 드러지 리포트가 유일하게 우리의 단독 보도다 하면 힐러리 클린턴을 부통령 후보로 할 수도 있다 하니까 모든 매체들이 미국에서는 폴리티코부터 또 영국의 뭐 데일리 메일이라든지 전부 드러지 리포트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 마이클 블룸버그 측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그 부통령 후보를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논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논할 때죠. 그리고 이제 그보다는 이번 주 수요일이죠. 2월 19일에 라스베가스에서 민주당 후보 토론회가 있고 이 토론회에 아직까지는 지금 이틀 남았으니까요. 마이클 블룸버그가 토론회에 참석할 만한 여론 그 자격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오후에라도 그렇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영 틀린 게 아닌 것이 에너지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이클 블룸버그가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7차례인가요? 민주당 그 토론회를 겪어온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서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think twice 해서 안 나가는 게 이 토론에 나갈 수 있어도 안 나가는 게 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 하고 있고요. 토요일에 아무튼 그 민주당의 라스베가스가 아니라 네바다에서의 코커스가 열립니다. 이제 당원 대회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샌더스도 비난하고 또 무슨 뭐 마이클 블룸버그도 비난하고 하는데 비난하는 이슈도 여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뭐 모든 사람들의 것을 다 그 세세히 그 이슈별로 따질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분위기상으로 이제는 서로가 이 조 바이든의 경우는 지난해 4월까지만 하더라도 천하무적이었죠. 아무도 그가 그를 거스를 사람이 누가 있으랴 민주당에서 생각했지만 10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샌더스도 때려야지 되고 마이클 블룸버그도 때려야지 되고 조 바이든이 샌더스와 마이클 블룸버그를 비난한다는 것은 현재의 그림으로 볼 때 민주당의 예비선거가 버니 샌더스 대 마이클 블룸버그. 버니 샌더스는 확실한 선두주자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는 조금 더 테스트를 받아야지 돼요. 이제 그 이번 주에 토론에 참여하면 토론에서 그리고 이제 그 3월 달에 슈퍼 튜스데이에서 받아야지 되고 그것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나머지 후보들이 다 이제는 끝이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두 사람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심지어 조 바이든 그 후보가 굉장히 떠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마이클 블룸버그 그 후보가 그 선거 자금으로 쓴 돈이 $3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다시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4억 달러거든요.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드린 것처럼 커플당 58만 달러를 내는 그런 그 선거 기금을 해서 1,000만 달러를 모았다고 하지만 이 1,000만 달러와 그동안 그 마이클 블룸버그가 쓴 그 4억 달러, 앞으로도 뭐 20억 달러 그 이상을 얘기하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지금 많이 아무튼 그 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이제 클로바시아 후보 같은 경우는 여자라는 약점이 있고 핏 브리지지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자라는 그런 그 약점이 있는 사이에 그 힐러리 클린턴의 탑 어드바이저들도 2016년 대선 때 했었던 그런 어드바이저들도 마이클 블룸버그가 고용을 했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뭐 계산을 해보지 왜 계산을 안 해보겠어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 동안 날마다 블룸버그는 강해지고 있고 또 블룸버그가 항상 돈 쓸 때 이렇게 뭐 본인을 위해서만 쓰고 막 어디 땅바닥에 지나다니면서 페니를 주워가지고 다니고 다른 사람 점심 안 사주려고 혼자 먹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서 미국의 103개 도시에 뭐 굉장히 많은 돈을 2018년도, 2019년도에 썼다고 하고 하니까 그런 돈으로 뿌려놓은 씨앗이 이번에 선거기금으로 쓰는 돈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떠오르면은 그 공식 지지 같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뭐 한 주일 한 주일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벌써 오늘이 2월 17일이라는 사실을 믿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11월 달도 조금 있으면 벌써 11월이야 하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뭐 대통령 얘기도 좀 전해드려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미국, 중국, 한국 전부 좀 전해드려야지 될 시점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1,100명이나 되는 전에 그 국무부에서 일했었던 사람들이 현재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 전부 밥 먹고 살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1,100명이 성명서를 쓰고 그 성명서에 서명을 했는데 지금 법무장관 뭐 하는 거예요? 법무장관이 그 대통령 뒷일 봐주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그 대통령의 개인적인 그런 개인적인 사람에 대한 봐줌 이런 것 형량을 줄이기를 해주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로저 스톤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판사가 선고하는 날이 그런 것을 이제 법무부의 검사 4명이 7년에서 9년 의회에 거짓말했고 러시아 스캔들 수사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 뭐 위증 교사했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선고를 한 것을 대통령이 이거 뭐야 너무 많아 뭐 하는 거야 이랬더니 법무부에서 금방 해준다고 하고는 우리 대통령의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대통령이 너무나 트윗을 많이 해서 내가 법무장관 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 자체는 좋은 얘기죠. 그러나 이런 성명을 쓴 사람들이 볼 때는 too late 하고 too little 너무 늦게 너무 조금 얘기를 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도 꼭 로저 스톤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대통령의 측근들 돌보기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법무장관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부에서 이 로저 스톤 케이스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던 어떤 여성이 프로모션이 안 되고 그 자리에 바로 이제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아주 가까운 사람을 딱 앉혀놓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연방 법무장관이 물러나지 않을 것 압니다. 이 성명서 쓴다고 안 물러날 것 알기는 아는데요. 그런데 행정부처가 항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당연하지. 대통령이면 그 장관을 코드가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해야지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법무부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부처는 그 부처마다 내무부다, 뭐 무슨 주택도시개발국이다 하면은 그게 국토안보부다 하면은 이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정책을 따라가지만 법무부는 모든 그 사람한테 법이 공평하게 집행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해서 그것도 분명히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법무장관은 3월 31일에 하원 그 청문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아무튼 연방 판사에 달렸는데 판사가 여자 판사거든요. 에이미 버먼 잭슨이라는 판사인데 이름으로 보면은 대강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식으로 짐작을 하자면 짐작은 됩니다.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 판사가 판결을 하겠지만 어떤 때는 그 판사도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면은 그 같은 그 압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법무부가 다른 부서와는 달리 조금 더 뭐라고 하나요? 조금 더 백악관과 떨어져 있었던 과거의 그 전통은 죽었다. 이것은 이제 해외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비드 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선 이제 미국에서는 그 프린세스 무슨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였었죠. 일본의 그 크루즈. 미국 사람들도 한 400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40명 정도는 그 일본 현지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니까 14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고 지금 318명인가요? 328명이네요.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미군 기지로 지금 그 왔습니다. 도착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뭐 그 사람들이 어디서 2주일 동안 격리돼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국가가 알아서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 이제 군 기지에 뭐 리버사이드를 포함해서요. 군 기지에 그 사람들을 배치시키기 때문에 하와이를 방문한 그 커플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고요. 요즘 사람들 악수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이 뭐죠? 이 팔꿈치로 엘보로 탁탁 두드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중국의 실험실에서 이 바이러스가 새어나온 것 같다 하는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이 실험실 자체가 우한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우한에 그 처음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피쉬 마켓, 와일드 애니멀 마켓, 피쉬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젖은 특히 이제 그 피쉬가 많았으니까요. 피쉬 마켓에서 불과 300피트 떨어진 실험실에서 이 바이러스가 새어나가서 거기서 번졌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험실 이름이 우한 Center for Disease Control 그러니까 뭐 무슨 질병통제국 같은 데네요. 그리고 우한 Institute of Biology 우한 바이러스 협회와 우한 질병통제국 뭐 같이 돼 있는지 그 소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실험실이 바로 그 아주 젖어 있는 웻피쉬 마켓에서 300야드 떨어진 곳에 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 있죠?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서 나온 것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원래 알려졌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이 내용을 알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중국의 어떠한 그 당 대회 같은 것도 연기가 됐거든요.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중국과 뭐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시진핑 중국
미국 국가주석에게 본인이 마이너스 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주고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아니 여러 가지에 있어서 세계를 그 주도하는 그런 국가인데 그런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란 말이야? 하고 그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여파는 당연히 이제 그 굉장히 강하게 있을 것 같고요. 한국에 관해서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주 크게 보도를 했던데요. 한국이 예민할 수밖에 없죠. 한국이 지금까지 뭐 거의 30명 정도죠. 30명까지는 안 가고 29명인가요? 이렇게 감염된 사람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처하는 게 조금 있으면 선거철이기도 하고 항상 이런 그 질병, 전염병 같은 것이 나오면 현 정권에는 마이너스가 나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메르스 때 그때 뭐 병원과 연관돼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해서 한국으로서는 발빠른 조치를 취한다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거 좀 뭔가 위험한데? 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미국의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을 해도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있다 하는 내용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국에서는 지금 그 코비드-19 바이러스에 감염됐었던 사람들 그리고 뭐 치료받았거나 병원에서 뭐 퇴원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을 전부 그 추적을 해서요. 한국의 아주 그 시스템이 어떤 부분은 아주 기술이 좋은 거죠. 그렇게 추적을 해서 온라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 같은 그 인터넷으로도 알려줄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환자 12 이 사람이 뭐 몇 시에 뭐 어느 순두부집을 갔다 하면 사람들이 그걸 이제 그 온라인에서 볼 수 있으면 그 순두부집 안 가겠네요. 그리고 또 환자 21이 혼자서 운전을 하네. 그런데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는가 하고 봤더니 교회를 가네. 이렇게 29명 모두에게 전부 이제 그 다니는 그런 그 기록을 확인을 해서 알려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정부에서 다 하는 일이니까 법적으로 그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겠죠. 테크놀로지는 테크놀로지라고 치더라도 이런 모든 것들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는 것 보니까 크레딧 카드도 보고요. 그래서 어디서 뭐 돈을 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CCTV도 연결되고 휴대폰 또 한국은 뭐 지하철, 버스 카드 같은 것도 아주 잘 돼 있잖아요. 뭐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 아닌 경우는 이민 기록 이런 것들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잘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뭐 it's okay라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사생활보호법에 위배가 돼서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환자 넘버 12, 환자 21, 넘버 21 이런 사람들이 이건 뭐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국의 지금 정서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에선 굉장히 우리 효율적으로 일 잘하고 있다. 환자 모니터를 이러한 형태로 하는 것이 환자가 집에 가만히 있는가 집을 방문한다던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그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었던 때가 5년이 됐네요. 그 5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뭐 환자는 물론이고 그 환자가 어느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아는데 얼마나 걸렸었죠? 시간이 몇 주일 걸렸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186명이 정말 한국과는 먼 곳에서 온 이 메르스로 인해서 감염이 돼서 3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10명 가운데 7명이 정부의 그 메르스 관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정부의 발표를 잘 믿지도 않았고요. 그때는 이제 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특별히 이 같은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게 미국
미국식으로 따지면은 그럴 수 있겠죠. 미국은 지금 확실하게 2주일 동안 격리해서 격리 시설에서 사는 사람이 뭐 편안하다고들 뭐 인터뷰할 때 보니까 얘기는 하던데 그렇게 하는데 그 격리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 자체를 추적을 한다던가 이렇게 어느 순두부집에를 가서 뭘 먹었네 이런 것은 안 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지금 그 잡 마켓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그 50년 사이에 최고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또 이제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도 수백만 명의 대학 졸업자들이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다른 사람 잡는데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일자리를 잡는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일자리를 잡지 못한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데의 발표가 아니라 뉴욕의 연방준비제도의 발표거든요.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그 본인의 그 대학을 다닐 때 이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고 시간을 투자를 해서 배운 것과는 상관없는 분야에서 돈을 아주 적게 받으면서 그렇게 오버퀄리파이드 된 사람으로서 일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답니다. 임금 그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인데 22살에서 27살 사이에 이제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그 실업자요. 실업자가 대학 졸업 이상인 사람들이 많답니다. 12월 달에 대학 졸업 이상을 했는데 일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이 3.9%였다는 거예요. 그럼 12월 달에 전체적으로는 미국 실업률이 3.6%였었죠? 0.3% 더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 대학교를 가서 돈 그렇게 많이 들이고 융자금 여기 어깨에 이렇게 무겁게 하면서 공부를 하나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돈 더 조금 받는 그런 곳에 가고 실업률 더 높고 학위가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오케이. 지금 뭐 일하기 적절하다고 하는데 아무튼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생활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매달 그 융자금을 잡을 잡으면서 바로 갚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8명 가운데 1명 정도는 받는 돈이요. 1년에 연봉이 25,000달러 이하 25,000달러 이거나 그것보다 작은 돈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일자리가 만들어진 게 그러한 일자리, 돈을 적게 버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그 행정부가 어떠한 형태로 그 잡 마켓을 선도해 가느냐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전의 행정부와 지금의 행정부의 그 연관성과 그 연관성이라보다 연속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낫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오바마 시대에는 테크놀로지를 생각을 했고 뭐 기후 변화, 친환경 또 이제 어떠한 교육을 많이 받아서 돈을 많이 버는 그래야지 미국이 세계와 경쟁을 하는 그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 이런 형태로 갔다면 또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제조업, 광산, 공장 이렇게 그 1차적인 그 노동을 하는 이쪽에 많이 포커스를 뒀으니까 이게 전임 행정부와 잘 맞지는 않고요. 이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뉴욕의 연방준비제도가 얘기하기는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홈케어. 홈케어는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아무래도 그 헬스케어 산업은 계속 확장돼가는 그런 분야니까 이 홈케어라든가 아니면 식당의 쿡 그런데 홈케어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나 식당에서 그 일하시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1년에 24,000달러에서 26,500달러를 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대학을 지금 졸업했어도 내가 시니어가 돼도 55세, 60세가 돼도 대학 다닐 때 진 빚을 갚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니어의 5%는 아직도 대학교 다닐 때의 그 빚을 갚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추세이기 때문에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일반 사람으로서는 투표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뒤에는 미국이 유럽에서 어떠한 나라로 비춰지고 있는가, 유럽은 지금 미국을 어떠한 형태로 받아들인다 내지는 경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마지막에 전해드리려고요. 미처 못 봤는데 화면이 왔다 갔다 하면 제가 혼돈될까봐 그렇군요. 네. 영국에서 며칠 전에 영국이 아니라 독일에서 열렸겠네요. 독일에서 세계의 그 유명한 사람들이,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잼버리니까 독일이죠. 독일 맞죠? 해서 미국의 국방장관도 갔고, 국무장관도 갔고, 안보정책회의였어요. 해서 세계의 뭐 외교관이라든가 스파이라든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갔는데, 예전에는 이제 미국과 유럽 엘리트들이 이런 회의가 있으면 서로 이제 뭐 컨설트하고 웃고 즐기고 또 약간의 그 미국과 유럽의 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좀 뒤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주 그 첨예하답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사우디하고 이란은 뭐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다던가, 유럽의 스파이 마스터들이 커피 그 브레이크 타임에 잘 나와서 커피 마시고 이런 것도 안 한대요. 좀 불편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서도 2월 16일이었으니까 엊그제였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그냥 손 씻는 데에 그 비누 같은 거 많이 제대로 놨고, 그 물이 없는 곳에도 이런 그 세제 같은 것을 많이 놨고 하는데, 마크 에스퍼 미국의 국방장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설을 할 때 러시아는 뭐 별로 큰 위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체 연설을 그 유럽이 중국을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중국의 성장이 대단한데, 놀랄만한 그런 성장인데 중국은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훔쳐서 했다. 대학교에서도 기업에서도 각 나라에서 중국은 절도로 성장한 국가다. 그러니까 그런 국가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지금 유럽의 여러 형태로 개입하지 않느냐, 중국이 지금 유럽에 주권 침해를 하고 있다, 이런 그 주장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제 런던에 있는 국제전략연구소의 소장인 존 쳔맨 씨는 미국의 에스퍼 국방장관은 그야말로 연설을 쭉 들어보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는데, 테크놀로지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5G. 그것이 나중에 이제 살 길이다 생각을 해서 그 5G 테크놀로지 경쟁하는 것을 유럽 쪽에, 그러니까 파웨이 얘기하는 거예요. 5G. 그 영국에서 얼마 전에 부분적으로 기간 산업에 파웨이 것을 뭐 한 30% 정도 쓴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국은 미국이 말하는 정도로 그 정도의 위협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오히려 중국 측에 뭔가를 더 위험 요소를 없애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됐었고, 근데 미국에서는 꼭 그 파웨이, 그 5G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연관이 됩니다만은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퀀텀 컴퓨터, 아주 강력한 빠른 시일 내에 퀀텀 일들을 해내는 퀀텀 컴퓨터라든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슬금슬금 본물이 차다가 확 터져버리는 티핑 포인트, 그 지점까지 왔다라고 유럽의 관계자들은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꼭 트럼프 대통령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그 독일에 갔군요. 잼버리에 가서 이거 중국이 지금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은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럽은 시각이 다른 거지. 지금은 이제 나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중국을 그 가운데에 두고 중국 아젠다를 주고 또 이제 9월 달에 중국 관계자들을 초대하기도 하고요. 중국도 또 뭐 이런 발틱 같은 데서 해군 그 훈련 같은 것도 하잖아요. 중국이 전략적인 투자를 유럽에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near 그 Arctic power다 이렇게 그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유럽의 정보 관계자들이 당연히 뭐 중국의 어떠한 그 스파이 행위라든가 아니면 그 스파이 행위로 인한 영향력이라든가 또 다른 나라의 돈 같은 거 기간 산업 같은 것을 아프리카라든가 중미, 남미에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그 힘을 키우는 것을 걱정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미국이 말하는 것처럼 중국 손 잡지 마라. 미국 손만 잡아야지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유럽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 독자 노선을 가야지 되겠다. 그 한국이 지난번에 한창 뭐 사드 배치니 이런저런 일로 중국과 미국과의 사이에서 힘들었었던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더군다나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과 더 오랜 동안에 그런 이제 그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더 좀 세련되게 미국을 읽고 또 미국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이제 그 할 수 있는 범위가 여지가 한국보다는 훨씬 많겠죠. 그래서 유럽의 외교관이나 정치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미국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는 하지만 중국 정말 중국은 그 근처에 가지도 마세요 하는 것에 기울이기도 하지만 영국만 파웨이의 그 5G를 그 기간 산업에 허용한 것이 아니라 독일도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죠. 이제 앙겔라 머르켈도 영국처럼 그 정도까지는 중국에 허용할 이런 것을 해서 유럽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국과 러시아, 유럽의 골칫거리다. 러시아는 이제 점점 이쪽 그 서쪽으로 와서 영향력을 넓히니까요.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미국이 얘기하는 거 손 끊어 이렇게 안 하고 이제 그 균형을 맞춰야지 되겠어. 이마뉴엘 마크롱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미국의 경우도 뭐든지 다 이렇게 해서 미국을 따라와 하면서 미국은 우리가 왜 다른 나라의 일에 간섭을 해? 우리는 뭐 우리만 돈 잘 벌면 돼. 이런 미국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에게는 중국과 그 미국이 똑같이 경계할 만한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였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또 36주년 기념 프라임 고기, 사시미 콤보, 정통 일본식 오뎅탕을 드실 수 있는 강남회관,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늘 그 프레지던트 데이라서요. 그 13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라는 대통령의 이름을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대통령들이 한 말들을 쭉 보다 보니까 아주 그 영예로운 패배가 영예롭지 않은 불명예스러운 승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